자, 가봅시다. 일단 오늘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 얘기만 할 겁니다. 동명사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먼저 얘네들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준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준동사라는 거 들어봤니? 아니요. 네. 자, 준동사라는 게 뭐냐면 동사에 준하는 애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혹은 동사에 어떤 다른 걸 붙여서 다른 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 말해. 그걸 우리가 준동사라 그래.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투부정사 라는 게 있고요. 근데 사실 얘는 투부정사로 보면 안 되고 부정사로 보긴 해야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준동사의 세 가지야 이게 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를 말합니다. 얘는요, 네.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를 말하죠.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얘는요,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 얘는 동사에다가 ed 붙인 형태, 혹은 우리 예전에 불규칙 동사 했었죠. 네. 그때 과거 분사 형태까지 외웠었지.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얘를 past participle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pp라고 표현을 해요. pp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과거 분사를.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 이름 안에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들어가 있거든. 부정사, 부정이라는 말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거든요. 언제 배웠어? 부정관사. 맞아요. 그렇지. 부정관사가 무슨 뜻이었어? 그럼 언제 쓰는 거였어? 부정할 때. 아니. 네. 부정할 때. 부정할 때 쓰는 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아닌 것 같아? 네. 아니지. 그 부정문이랑은 다르지. 부정문의 부정과는 다르지. 네. 부정문은 아니 부자에 바를 정자고요. 그래서 바른 게 아니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고, 얘는 정할정이라고 했잖아.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 부정관사, 네. 정관사.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얘기할 때 쓰는 거. 다시 찾아보세요. 네. 보셔야 됩니다. 까먹을 수 있어. 괜찮아. 까먹을 수 있어. 근데 까먹었을 때, 이거 까먹었네. 다시 봐야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그냥 넘어가면은 또 모르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럼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또 모르겠지.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까먹은 거 있으면. 네. 자, 그럼 부정사는 뭐냐? 여기 사자는 이제 쓸사자야, 쓸사자. 그래서 쓰는 방법,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얘는 딱 하나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거를 구분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그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 자, 두 번째 동명사 얘기를 할게요. 동명사는 이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동명사래.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네. 무슨 역할 하겠니? 당연히 현재 진행. 명사 역할을 하겠지.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방금. 네. 그러니까 명사 역할이겠죠. 네. 그 다음에 분사. 얘는 왜 분사일까? 이 분자가 혹시 무슨 분자인지 알아요? 아니요, 잘. 이 분자는 나눌 뿐이거든요. 나눌 뿐. 나눌 뿐. 네. 그래서 나누다라는 뜻이야. 나누다. 그럼 뭘 나누냐? 사자 말 그대로 쓰임을 나눴다. 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걸로 나눈 거고요. 물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의 기본적인 이 틀은 이 내용은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준동사에 뭐가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기본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형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쓸 수 있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다. 네. 그래서 얘는 명사처럼 쓰인다.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억나죠? 명사는 어디에 쓰인다? 주목보. 주목보. 그쵸. 주목보 나와야죠. 주목보. 그래서 명사가 투부정사의 명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의 명사도 마찬가지고 주어 목적 보호에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투부정사부터 배울 거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을 배울 건데 명사적용법부터 네.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고요. 얘가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그럼 이 네. 투 부정사가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어에 쓰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은는이가를 붙여야 되지. 주어는 은는이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니? 네. 자, 주어로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To ride a bike in the park is fun. 얘가 지금 동사고 여기가 당연히 주어 자리지. 네. 이 주어 자리에 뭐가 쓰였어? 투부정사가 네. 주어로 쓰인 거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우리가 잘 들어.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우는 건 이게 무슨 용법이구나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야.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잘 해석하기 위한 거지. 근데 네. 용법을 구분을 해야지 그 용법에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용법마다 해석이 달라지거든 얘는. 네. 그래서 그 용법이 뭔지를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얘는 지금 동사의 앞부분에 즉 주어 부분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 주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은는이가를 붙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하기는 이렇게 은는이가를 붙여야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무슨 용법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그럼 왜 그게 그런 용법인데? 해석해보니까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지. 네. 해석이 이미 돼버리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감으로 대충 해석을 해놓고 그 해석에 맞게 갖다 붙이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래서 네.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얘가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거구나를 판단하시고 그거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가 투부정사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들이 잘 안 보이게 돼. 너무 주어가 길어져 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얘를요 뒤로 보냅니다. 뒤로. 문장의 뒤로 보내고, 자, 얘를 만약에 뒤로 보냈다 쳐.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순서 바뀌면 된다 안 됐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가짜지만 가짜 주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가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진짜 주어 어디 있었어? 원래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여기로 갔죠. 이걸 우리가 진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 얘는 가짜잖아. 해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재밌다. 뭐? 타는 것은. 얘가 진짜 주어니까 타는 것은 자전거를 공원에서. 이해됐어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꼭 얘기해야 된다잉. 얘네들은 네.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자, 두 번째,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 목적어는 우리 을를 붙이죠? 그래서 아까 명사는 무조건이라기보다 명사적 용법은 내가 뭐라고 했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목적으로 쓰이면 목적어 조사인 을를 붙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I want to have a pet rabbit sometime.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나온 거라고. 그럼 뭐야? 가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목적어로 쓰였구나. 그래서 을를 붙여야지 가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라고. 네. 얘도 마찬가지고 decided to join. 조인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투부정사가 얘네들의 목적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얘네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야. 이거는 약속이야. 그냥 약속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독해는 나와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want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물어봐.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want 뒤에 뭐 비원 온다거나 아니면 want 뒤에 막 동명사를 써놓는다거나 이래놓고 맞았어 틀렸어 물어본다고. 아니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네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독해할 때는 굳이 얘네들을 외워놓을 필요는 없긴 해. 나왔을 때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워낙 상식적인 거고 얘네들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바로 직관적으로 목적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다음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다를 붙이면 되겠죠. 원래 이다가 보어에 붙는 게 아니라 비동사 때문에 붙는 건데 보통 비동사랑 보어랑 같이 쓰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누구를? 주어를. 혹은 나중에 목적격 보어에도 쓰이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격 보어로 쓰이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그래서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자, 얘가 비동사 뒤에 뭐야? 보어로서 투부정사가 나온 거지. 이해되니? 네. 지금? 이거 보호가 좀 잘 안 돼요. 보어가 뭔지 몰라? 보어? 뭐 주어 꾸며주는 거. 어. 네. 꾸며준다기보다는 같은 거죠. 같은 거. 네. 얘가 보어라 여기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잖아. 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라고. 보어 자리에. 네. 그러니까 얘가 travel 하는 것 투부정사니까 travel 하는 것인데 보어니까 이다 라고 쓰이는 거라고요. 네. 얘가 얘라는 거잖아 지금. 네. 이해됐어요? 보어? 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뭐야?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네. 명사적 용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야. 얘도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야. 즉 얘도 주어 목적어 보호에 쓰인다는 거죠. 근데 네. 얘는 주로 목적어에만 쓰입니다. 거의 주로 목적에 쓰이고요.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얘는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할지. 그래서 what to 부정사 무엇을 할지, 누구를 할지, 누구에게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할지 말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네. 예문을 보면 I don't know what to get her for her birthday. 자,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그녀에게 무엇을 줄지 이해돼요? 네. 네. Can you show me how to use this app? 수요 동사죠?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니? 따라오고 있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예. 어? 뭐라고? 이렇게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형은요. to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붙이면 돼요. not이나 never이야. 이건 5월의 표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붙이면 돼요. 어떤 애들은 not never이라고 쓰는 애들 있어. 아니야. 그냥 not 투부정사 혹은 never 투부정사 붙이면 돼요. 그럼 두 개 무슨 차이냐? 얘 두 개 무슨 차이냐?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요. 단 얘가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다 라는 것 뿐이야. 차이 없어. 네. 네. 자, 다음 형용사적용법하고 부사적용법 얘기를 할 건데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는. 맞습니다. 명사 꾸며주는 거죠. 명사 꾸미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번에서 형용사 역할 말고도,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역할 말고도 보호 역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지금은 명사 수식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인데 아까 형용사 역할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명사 꾸며주는 거. 근데 이번에는 얘는 명사 뒤에 있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형용사 배울 때는 형용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있잖아. 얘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I have a lot of homework. 명사 그리고 to do 형용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뭐야? 해야 할 숙제. 얘는 읽어야 할 책. 네.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해석 뒤에 꾸며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명사가 만약에 무슨 띵바디 원으로 끝나면 형용사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간다고. 그렇죠? 뒤로 간다고 했죠. 여기에 투부정사가 또 있다. 그러면 순위 이렇게 된다는 거야. 띵바디 원이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 투부정사가 뒤에 나온다고요. 이거 순서 물어보는 것도 나올 겁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 얘기를 할 건데, 자, 부사적 용법은 일단 이거 말고 지금 여기는 한 3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더 많긴 해. 근데 일단은 요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명사적 용법에 썼던 목적인가요? 아니야. 명사적 용법에서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지. 목적어랑 목적이랑은 다른 애들이에요.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해. 목적어랑 목적은 달라. 얘는 명사고 얘는 부사라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목적어 자리 쓰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요 진짜 말 그대로 목적이야.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즉 내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 went to the library to find a book about animals. 뭐야? 갔다니까? 간 목적이 뭐냐고. 책을 찾기 위해서라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책을 찾기 위해서. 네. 이게 목적이라고요. 목적어가 아니고요. 얘는요, She practiced every day to get better at singing. To get better 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라고.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라고. 목적은 동작의 목적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얘를요 in order to라는 걸로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투부정사에서 in order to가 나오면 얘는 목적의 의미만 가집니다. 다른 건 안 돼. 다른 투부정사는 안 돼. 얘는 무조건 목적이야.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이름에 다 나와 있어.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을, 용법을. 그래서 네. 해피가 왜 해피하냐고. 봐서 행복하다고, 봐서 해피하다고. 얘가 원인이지. 네. 뭔지 알겠어 이거? 네. 마지막으로 결과적 용법. 결과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동작을 했고 그 동작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투부정사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자, 잘했지. 네. 그 다음 결과가 네. 뭐야? 유명한 셰프가 된 거야. 그래서 자라서 되었다, 뭐뭐 하다,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인어프 투용법하고 투투용법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어프 투용법은 얘는 나중에 다음에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만 알면 돼. 인어프 투 부정사라는 거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즉,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She's old enough to walk to school by herself. 학교에 혼자서 걸어가기에 충분히 나이가 있어. 걸어가기에 충분히 나이가 많이 있어. 네. 얘는요, 투투용법이라고 하거든요.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냥 지금은 알고 네. 계세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거를 나를 수가 없다. 없다야, 없다. 없다. 왜 없다가 되는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할 때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네. 동명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